안녕하세요. 뉴스로 배우는 고급 프랑스어 수업을 맡고 있는 플로리안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뉴스로 배우는 고급 프랑스어를 총 20강을 함께 달릴 거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중요한 시사 이슈들, 주제 뽑아서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니보가 좀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중간중간에 조금 빡빡할 수 있고 좀 소화하기 어려운 느낌도 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은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가 르 텔레트라바이라고 해서 재택근무입니다. 이 재택근무는 아무래도 델프달프 시험에서 주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숙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오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최근 2년 동안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우리가 경험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 친숙한 주제로 시작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제를 살펴봤고 핵심 어휘를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청취를 시작할 거예요. 핵심 어휘를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단어들을 기존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생으로 들으면 아무래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관련 용어들을 좀 숙지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흐름 파악하기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먼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를 지금 살펴보자면, 자, confinement이라는 것은 자가격리인데요. 자, 이렇게 단어를 딱 한번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자가격리가 나오네. 그러면은 텔레트라바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 그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보시면 아무래도 청취하시는데 들리는 게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자가격리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텔레트라바이라는 재택근무를 우리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을 여기 적어놨는데 보시면 travail en distanciel 아니면 travail à domicile 집에서 하고 멀리서 하고 여기도 보면 travail à distance 이런 식으로 뭔가 멀리서 한다. 이런 개념들의 그런 다른 유의어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 그러면은 동사로 활용을 해본다라고 생각하면 travailler depuis son domicile 해서 집으로부터 일한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거를 좀 보시면 이제 눈여겨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혹시 에세이를 쓰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 바꿔가면서 좀 단어들을 다 바꿔서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장점, 단점 이거는 avantage, désavantage 이런 식으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득과 실은 뭘까? 그거를 자, bénéfice 그리고 inconvénient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득과 실을 장점, 단점처럼 묶어서 해두고 나중에 득과 실 표현할 때 활용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직장 생활과 사생활이 나와요. 우리가 그 V라는 그런 생활, 삶 그거에다가 뒤에 프로페시오넬 붙이면 직장 생활 되고 그리고 프리베 붙이면 사생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직장 생활과 사생활의 균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요즘 중요시하는 그 워라벨이라는 것은 자, équilibre 이게 바로 그 영어에서의 밸런스예요. 그래서 뭔가 직장 생활과 사생활 간의 그 밸런스, 결국 워라벨이라는 것을 이렇게 불어로 에quilibre 해가지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로는 우리 플렉스 오피스라는 게 나와요. 이 플렉스 오피스는 설명을 일단 보시면 지정 좌석이 없이 일하고 싶은 공간에 매번 변경 선택해서 일하는 사무실 형태. 어떤 날은 카페테리아 같은 데서 일하고 어떤 날은 좀 전통적인 느낌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는 것을 플렉스 오피스라고 하고 이렇게 영어식으로 쓰기도 하지만 불어식으로도 우리 알아두면 좋겠죠.
이제 bureau flexible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사무실은 어떻게 쓰냐? 그 반대어가 bureau attitré인데요. 이게 정확히는 지정 좌석, 지정 책상 아니면 그런 게 있는 사무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아웃이라고 우리 요즘에 굉장히 많이들 쓰는 표현 이거 그냥 영어로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대로 발음해서 번아웃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 불어로도 고유로 알아두면 좋겠죠. 이게 épuisement professionnel. 그러니까 épuisement 하면은 뭔가 기진맥진 고갈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직장의 그런 커리어적인 기진맥진 고갈. 그것이 번아웃이라고 이제 불어로 표현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syndrome de vision informatique라고 해서 컴퓨터 시각 증후군인데요. 이게 설명을 보시면 컴퓨터를 오래 사용해서 생기는 그런 시각에 생기는 각종 증상이라고 해요. 이 단어는 막 지금 꼭 무조건 알아서 평생 가져가야지 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아, 이번 텍스트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구나 정도로 좀 흡수해 놓으시고 청취하시는데 도움, 역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핵심 어휘를 살펴봤고 여러분들 이제 처음으로 듣기를 시작할 거예요. 듣기를 시작할 때 중요한 점이 우리 딕대를 하실 건데 이 딕대를 하다 보면은 장점이 그냥 들었을 때는 수동적으로 들었을 때는 내가 다 이해했다고 생각이 들어도 딕대를 하는 순간 부분 구멍이 생기고 어떤 전치사였지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가 부족했구나 라는 것들을 체크를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가 이제 딕대를 하자고 말씀드릴 때 딕대 하시고 나서 저 다시 만나서 문단별로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안 들렸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딕대 하시고 첫 번째 문단에서 만나겠습니다. Avec la crise sanitaire causée par le Covid-19 et les confinements qui l'ont accompagné, on a vu le télétravail se généraliser. Et il y a de fortes chances qu'il devienne une tendance durable à l'ère post-Covid dans des entreprises ou pour des métiers qui ne recouraient pas forcément avant la pandémie. Car il s'est imposé comme une réponse à plusieurs défis, non seulement sanitaires mais aussi économiques, individuels et sociaux. En effet, parmi les bénéfices que l'on peut attendre, on compte un meilleur équilibre entre vie professionnelle et vie privée, plus d'efficacité au travail grâce à une concentration plus élevée, une atténuation du stress provenant des déplacements domicile-travail et un trafic routier fluidifié. De plus, les managers peuvent saisir des occasions à la fois d'avoir des équipes plus flexibles et de diminuer la surface des locaux nécessaires. D'ailleurs, on constate récemment en France que des entreprises qui ressentent les effets bénéfiques du travail en distanciel sont de plus en plus nombreuses à quitter par la suite les locaux qu'elles louaient, souvent pour de plus petits, et à mettre en place un flex office dans lequel aucun employé ne dispose d'un bureau attitré. En revanche, si les sphères privées et professionnelles ne sont pas nettement séparées, on risque de se stresser, de souffrir de burn-out, voire de s'exposer à des problèmes de santé physique. Afin de les éviter, il est essentiel qu'un cadre soit bien fixé concernant la charge et les heures de travail, et que l'on puisse ne pas penser au travail à la maison pour ne pas être en permanence dérangé. Par ailleurs, une surexposition aux écrans est souvent à l'origine de l'altération de la vision, du développement du syndrome de vision informatique qui entraîne une sécheresse et une fatigue oculaire, des maux de tête et des troubles du sommeil. 자, 첫 번째 문단 바로 같이 살펴보실게요. 보시면 avec la crise sanitaire causée par le Covid-19 et les confinements qui l'ont accompagné 여기까지 일단 보실게요. 우리 avec라는 전치사를 이제부터 같이 많이 활용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뭐와 함께라는 느낌 말고도 뭐뭐 하면서 라는 표현으로도 굉장히 자주 활용이 되는데 우리가 뭐뭐 하면서 하면은 뭔가 뻥덩 쓰면서 굉장히 길게 문장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avec 플러스 명사를 쓰는 순간 굉장히 단조롭게 만들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면서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동시성 뭐뭐 하면서 라는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avec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 위기가 있으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자가격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동반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로 보건 위기랑 자가격리가 동반되면서 라는 식으로 문장이 시작되고 있고 On a vu le télétravail se généralis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포인트가 우리 voir 동사 그리고 그 다음에 quelque chose 무언가가 뭔가 infinitive 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보시면은 우리가 뭘 목도했어요. 이 재택근무가 se généraliser 뭔가 보편화되는 걸 우리가 목도를 했다라는 표현인데 나중에 직접 쓰실 때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게 이 텔레트라바이가 se généralise 이렇게 해서 뭔가 일치를 시켜주고 싶은 그런 거를 욕구를 버려야 돼요. 무조건 voir quelque chose infinitif 이렇게 된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는 활용할 거다. 외워두시고 가겠습니다. Et il y a de fortes chances qu'il devienne une tendance durable. 여기까지 일단 잠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당연히 뭐뭐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면서 subjunctif 쓰고 어떤 가능성이 농후하대요? 보면 아주 지속 가능한 그런 경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à l'ère post-Covid라고 해서 우리 아래로 한번 봅시다.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데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말 이제 되게 많이 하게 되겠죠. 나중에 오할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알레르 포스트 코비드 뭔가 전치사 드를 쓰고 싶은 욕망을 버려야 돼요. 여기는 드가 쓰이지 않고 바로 알레르 포스트 코비드 이렇게 쓴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지속 가능한 경향이 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게 어디에서 그렇대요? Dans des entreprises ou pour des métiers qui n'y recouraient pas forcément avant la pandémie 라고 해서 이제 기업에서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직업들을 대상으로 또 그러기도 하대요. 그런 가능성이 큰데 어떤 그런 직업이냐. 끼니 후꾸레빠 여기서 이거 한번 아래에서 보실게요. 후꾸리라 하면은 무엇무엇의 수단을 동원하다 그런 수단 따위를 사용하다라는 뜻인데 사실 후꾸리라라는 게 신문기사에서 많이 쓰이는데 처음 보면은 이 쓰임새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utiliser 사용하다 이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머리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오는 순간 아 나는 utiliser 그 개념으로 파악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듣고 아니면 보고 할 때 바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우리 흑구리가 대신에 흑구 이거 파생된 명사형으로 흑구로도 바꿔 쓸 수 있는데 그게 avoir 흑구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뜻으로 쓸 수 있고 utiliser 말고도 employer 사용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형 이렇게 다양한 동사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전에 팬데믹 전에는 이게 당연히 텔레트라베이겠죠. 그거를 활용하지 않았던 그런 직업들한테 이제 지속 가능한 경향이 될 수 있대요. 왜냐하면 car il s'est imposé comme une réponse à plusieurs défis 까지 보시면 일단 우리 s'imposer comme 이거 한번 살펴보실 텐데 이 아래 보면 무엇무엇으로 인정받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s'imposer come은 조금 지금으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동사기는 한데 나중에 계속 신문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번 참에 꼭 외워두시고 무엇로서 인정받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plusieurs 하면은 여러세라는 뜻이 되고 여러 그런 도전 과제에 대한 해답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뭐뭇에 대한 답 이 전치사 아랑 같이 쓴다는 거 한번 포인트 짚어주시고 그러면은 plusieurs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럿의라는 뜻으로 이제 différent을 쓸 수 있어요. 우리 différent은 보통 우리가 다른 정도로 알고 있는 형용사인데 이 다른이라고 쓰면은 이제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형용사가 붙어서 수식해 줄 때는 다른인데 우리 명사 앞인데 관사가 없이 쓸 때 différent défi 이런 식으로 쓰일 때에는 이 plusieurs처럼 여럿의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는 뭔가 다양한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비슷한 맥락의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좀 바꿔가면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 한번 포인트 짚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défi가 그러면 어떤 défi들인지 한번 봅시다. Non seulement, mais aussi. 우리 좋아하는 거 나왔는데 뭔가 보건 위기, 그러니까 보건과 관련된 그런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 개인, 사회적인 그런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답이 된다. 그런 인정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문단 저랑 같이 살펴봤는데 어떤 부분들이 구멍이 났었는지 체크를 스스로 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번에는 내용을 빼곡하게 살펴봤으니까 이 내용들을 아예 내 걸로 만든다. 내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쉐도잉을 이 문단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랑 두 번째 문단에서 만날게요. Avec la crise sanitaire causée par le Covid-19 et les confinements qui l'ont accompagné, on a vu le télétravail se généraliser. Et il y a de fortes chances qu'il devienne une tendance durable à l'ère post-Covid dans des entreprises ou pour des métiers qui ne recouraient pas forcément avant la pandémie. Car il s'est imposé comme une réponse à plusieurs défis, non seulement sanitaires mais aussi économiques, individuels et sociaux. 자, 두 번째 문단 바로 보실게요. 보시면 en effet, 사실 parmi les bénéfices que l'on peut attendre 하면은 우리 attendre는 기다리다 말고 그 외에 우리가 뭔가 기대하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득들 중에 on compte 하면서 그것들 중에 우리는 뭘 셈에 넣다, 뭘 고려하다. 그러니까 뭘 셈에 넣고 고려하냐면 un meilleur équilibre entre vie professionnelle et vie privée.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뭔가 직장 생활과 그런 사생활 간에 좀 더 나아진 균형, 좀 더 나아진 그런 밸런스를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plus d'efficacité au travail grâce à une concentration plus élevée. 여기까지 잠깐 보시면 뭔가 일의 효율도 더 높아지는 걸 기대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게 뭐 덕분에 가능하냐 하면은 우리 여기 보면 이 concentration 하면 집중력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높아진 집중력. 그래서 집중력이 향상된 덕분에 일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건데 우리 집중력이 향상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것만 딱 보셨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직접 내가 집중력 향상이라는 단어를 에세이를 쓰게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면 절대 이런 프리젤르베 같은 게 생각이 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래서 augmentation de la concentration 이렇게 쓰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 원어민들은 이렇게 프리젤르베라는 형용사를 소식으로 넣어서 집중력 향상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런 포인트들을 놓치지 말고 내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력이 향상된 덕분에 그렇게 효율이 높아지고 또 뭐 덕분에 가능하냐 une atténuation du stress 보시면은 atténuation은 우리 아래로 가서 볼게요. 이제 atténuatio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가 경감, 줄어든 덕분. 근데 그 스트레스가 뭐에서 오냐면 provenant des déplacements domicile travail 해서 우리 provenir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게 무엇에서 생기다 나오다 유래하다예요. 그래서 우리 집과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할 때 생기는 거기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준 덕분에 이제 또 그게 가능하대요. 그리고 또 우리 un trafic routier fluidifié 라고 하면은 이제 fluidifié 이게 조금 또 여기서 포인트인데 여기 살펴보시면은 액화시키다, 유동화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물을 더 잘 흐르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교통, 체증 이런 거 관련된 텍스트에서는 뭔가 막힌 도로를 쫙 뚫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 fluidifie라는 동사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길, 그러니까 뭔가 길의 교통, 조금 더 유동화된 그런 길의 교통,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런 것들 덕분에 이렇게 뭔가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실제로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내가 직접 쓰려고 하면 이 동사가 과연 생각이 날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생각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참에 나 이거 외워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e plus, les managers peuvent saisir des occasions. 여기까지 일단 잠깐 보실게요. 우리 saisir, win occasion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잡다예요. 그럼 우리 기회를 잡는 표현을 배웠으니까 기회를 놓치다라는 표현도 같이 묶어서 알면 좋겠죠. 그래서 rater une occasion 해서 기회를 놓치다라는 표현도 같이 묶음으로 알아두시고 우리 그러면은 매니저들, 회사의 그런 우두머리들, 그런 사람들이 뭔가 기회를 잡는데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우리 드로 같이 연결을 해주는데 그 전에 à la fois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 à la fois는 어떤 거랑 느낌이 비슷하냐면 en même temps, 동시에 이런 거랑 비슷한데 여기에서 보시면 기회를 잡는데 A라는 기회도 잡고 B라는 기회도 잡는다. 동시에 한 번에 이 토끼도 잡고 저 토끼도 잡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잡은 기회가 뭐냐 하면 d'avoir des équipes plus flexibles 해서 뭔가 그 팀이 조금 더 유연해지는 거.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고 A, à la fois A, A, B 해서 또 뭐를 잡을 수 있냐 하면은 diminuer la surface des locaux nécessaires 해서 우리 필요한 사무실 그 면적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지금 바로 쉐도잉 하시고 오실게요. En effet, parmi les bénéfices que l'on peut attendre, on compte un meilleur équilibre entre vie professionnelle et vie privée, plus d'efficacité au travail grâce à une concentration plus élevée, une atténuation du stress provenant des déplacements domicile-travail et un trafic routier fluidifié. De plus, les managers peuvent saisir des occasions à la fois d'avoir des équipes plus flexibles et de diminuer la surface des locaux nécessaires. 자, 보시면은 다음 문단은 d'ailleurs, 게다가 on constate récemment en France que 하면서 우리 프랑스에서 그 이하를 최근에 이제 constate 확인을 해본 거예요. 본 거예요. 어떤 사실을 봤냐 하면 des entreprises qui ressentent les effets bénéfiques du travail en distanciel sont de plus en plus nombreuses à quitter par la suite les locaux qu'elles louaient. 여기까지 일단 잠깐 볼게요. 우리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게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뭐뭐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뭐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첫 번째로 생각나는 구조가 뭐예요? 이게 de plus en plus des entreprises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런데 여기서 활용을 조금 다르게 해봤네요. 이거를 우리 또 학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는 생략을 하고 봅시다. 생략을 하고 보면 이게 수식이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점점 더 이하하게 된다라는 느낌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하하게 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ressentir 하면은 무엇을 느끼다, 체감하다 이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텔레트라베이 재택근무의 이로운 효과들을 느끼는 기업들이 점점 더 이하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하가 뭔지 한번 보면 quitter par la suite les locaux qu'elle louait 해서 느꼈으니까 par la suite 하면은 그 결과로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 난 느꼈으니 이제 빌렸었던 사무 공간을 quitter 떠날 거야 라고 결정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이게 뭘 위해 그러냐면 souvent pour de plus petits 여기까지 보실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되게 큰 규모의 사무실이 필요했으니까 그걸 빌려 쓰다가 이제는 조금 더 작은 공간으로도 충분해 라고 해서 그러한 작은 공간으로 가기 위해 빌려 썼던 데를 이제 포기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번 나오고 저기 또 두 번째 또 뭐 하는 기업이 많아지는지 한번 보면
mettre en place un flex office dans lequel aucun employé ne dispose d'un bureau attitré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mettre en place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이 뜻이 실행하다 라는 뜻이 되고 똑같은 뜻으로 mettre en œuvre 라는 것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포인트냐면 우리 불어에서는 mettre en 뭐 명사 이런 시리즈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 미정 뭐 명사 해가지고 명사형으로도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 그 시리즈들의 샘플이 이제 여기에 잠깐 나오기는 합니다. 보시면 미정센 하면은 우리 mettre quelque chose en scène 하면은 뭔가 scène, 그 무대 위에 올리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연출, 상영이라는 뜻이 되고 그럼 미정 루미에르는 빛을 뭔가 두는 거죠. 뭐를 빛에 두다. 그러니까 무엇을 조명해보는 그런 뜻이 되고 그럼 미정 에비던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명백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뜻을 좀 유추할 수 있게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mettre en quelque chose, mettre 아니면 mise en quelque chose 이런 식으로 뭔가 시리즈들이 있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실행해요? 플렉스 오피스를 실행하는데 그 플렉스 오피스 안에서는 어떤 직원도 이제 지정 좌석을 디스포즈 하지 않는데요. 우리 디스포즈에는 항상 이렇게 드랑 같이 쓰이면서 디스포즈의 드, 무엇을 소유하다 갖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정 좌석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런 지정 좌석을 갖지 않는 그런 플렉스 오피스를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바로 쉐도잉 해보실게요. D'ailleurs, on constate récemment en France que des entreprises qui ressentent les effets bénéfiques du travail en distanciel sont de plus en plus nombreuses à quitter par la suite les locaux qu'elles louaient, souvent pour de plus petits, et à mettre en place un flex office dans lequel aucun employé ne dispose d'un bureau attitré. 자, 다음 한번 보시면 En revanche, 반대로 si les sphères privées et professionnelles ne sont pas nettement séparées. 여기 일단 보시면 우리 스페어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보시면 대입해 보면 사적인 영역과 그런 직업적인 영역이 nettement séparé가 안 되면, 그러니까 nettement은 명백히라는 뜻이고 séparé는 잘 알다시피 이제 분리된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영역이 뭔가 명백하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on risque de se stresser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risque de 플러스 infinitive 하면은 infinitive 할 위험이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위험이 있대요. 그리고 또 뭐 할 위험이 있어요? souffrir de burn-out 해가지고 우리 souffrir de 하면은 무엇으로부터 고통받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번아웃으로부터 또 고통을 받을 위험이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가 voir라는 게 하나 나와요. 이게 voir가 보면은 어떤 의미 차이가 있냐면 우리 스트레스도 받고 번아웃도 되고 또 뭐뭐 하는 문제도 생기고 이런 거를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A, B 그리고 A, C 하면 A도 B도 그리고 C도 그렇다라고 되는데 지금 A, B, voire C 하면 A도 고통받고 B도 고통받지만 거기에 더해서 게다가 C까지도 고통을 받는다. 그런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게다가 더 나아가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것이 voire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위험이 있어요? voire de s'exposer à des problèmes de santé physique. 해서 우리 s'exposer à 하면 무엇에 노출되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 뭔가 건강 문제까지도 노출될 위험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fin de les éviter 방금의 그런 위험들을 éviter 하기 위해서는 il est essentiel qu'un cadre soit bien fixé.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우리 il est essentiel que 그리고 substantif 표시 한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틀, 기준 같은 것들이 bien fixé 돼야 된다. 틀이 잘 마련이 돼야 된다. 그게 어떤 것과 관련해서 concernant la charge et les heures de travail 해서
뭔가 이런 우리 일의 그 시간과 그리고 샤르슈 일의 그런 비중, 부담 그런 것들이 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잘 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et que l'on puisse ne pas penser au travail à la maison 여기 일단 보시면 당연 essentiel에서 왔으니까 그 해서 puisse subjonctif 되고 ne pas penser au travail à la maison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회사 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게 뭘 위한 거냐? pour ne pas être en permanence dérangé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en permanence 먼저 볼게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게 언제나 항상 그러니까 아주 그냥 끊임없이 내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아주 끊임없이 déranger 방해받는 거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 이런 것들이 아주 에센시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바로 쉐도잉 하시고 그 다음 문단에서 만날게요. En revanche, si les sphères privées et professionnelles ne sont pas nettement séparées, on risque de se stresser, de souffrir de burn-out, voire de s'exposer à des problèmes de santé physique. Afin de les éviter, il est essentiel qu'un cadre soit bien fixé concernant la charge et les heures de travail, et que l'on puisse ne pas penser au travail à la maison pour ne pas être en permanence dérangé.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인데요. 보시면 par 해서 한편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d'ailleurs라는 게 한번 나왔었는데 d'ailleurs는 게다가 라는 뜻이라면 par 한편 이런 식으로 화두를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une surexposition aux écrans est souvent à l'origine de l'altération de la vision까지 일단 잠깐 볼게요. 우리 엑스포지션은 우리 아까 섹스포지아 하면은 무엇에 노출되다 라는 뜻이었고 명사형으로 바뀌어서 엑스포지션 무언가의 노출 그런데 sur 붙었으니까 과한 노출 과도한 노출이 되겠죠. 이게 에컨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이니까 그런 스크린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être à l'origine de 이렇게 한번 여기를 먼저 보실게요. 이게 무엇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의 원인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뒤에 l'altération de la vision 같은 경우에는 우리 vision 시각이니까 그런데 altération 되는 게 이제 손상 악화라는 뜻이 돼서 시각의 손상, 시각이 악화되는 것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du développement du syndrome de vision informatique까지 보시면 우리 이게 컴퓨터 시각 증후군이었죠. 그래서 컴퓨터 시각 증후군이 발달, 그러니까 뭔가 그게 내 안에서 좀 계속 그 증상이 심각하게 커지는 거를 데블로프멍. 그래서 우리가 이 데블로프멍을 어떤 질병이랑 같이 쓰면은 아, 이 질병이 내 안에서 뭔가 계속 커지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렇게 데블로프멍을 명사로 아니면 이게 스데블로페 한다 이런 식으로 직접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컴퓨터 시각 증후군이 뭔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이 시각 증후군이 뭐냐면 qui entraîne une sécheresse et une fatigue oculaire 여기까지 일단 보실게요. 이게 뭘 이끌어내냐? sécheresse는 이제 건조잖아요. 그리고 fatigue는 피로인데 우리 oculaire 이게 바로 눈의 라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요번에 청취하실 때 뭐지? 하면서 좀 놓치실 수 있던 구간인 것 같아요. 이게 눈의라는 표현이고 우리 요번에 알았으니까 이걸 대입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안구 건조와 그런 눈 피로를 유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드 떼트 하면은 우리 말드 떼트 단수형으로 보면 이게 두통이에요. 그래서 두통을 유발하고 그리고 네 트러블 듀 소메이 하면은 우리 여기 수면 장애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잠자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니까. 그래서 두통과 수면 장애, 눈의 뭐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시각 증후군. 그거를 뒤에서 쫙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번에는 좀 짧아요. 마지막 문단 짧은데 좀 몰랐던 단어들 많이 나오니까 또 쉐도잉 하면서 단어 내 걸로 만들고
우리 그 다음에는 퀴즈를 할 거예요. 그 퀴즈 시간에 만나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Par ailleurs, une surexposition aux écrans est souvent à l'origine de l'altération de la vision, du développement du syndrome de vision informatique qui entraîne une sécheresse et une fatigue oculaire, des maux de tête et des troubles du sommeil. 자, 이번에는 퀴즈 시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중에 특히 파란색 아니면은 줄 그었던 그런 표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복습하시면서 완전 내 걸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퀴즈로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감이 바로 오실 거예요. 자, 1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보건 위기로 재택근무 문화가 확산되었다. 자, 이 보건 위기가 있으면서 그런 표현으로 우리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런 전치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야기된 그런 보건 위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걸 우리는 목도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다고 했고, 명사형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형으로 너무 간단히 쓸 수 있던 게 바로 그 전치사가 avec였죠. avec la crise sanitaire causée par le COVID-19 이렇게 이게 있으면서 목도했다, quelque chose가 뭐 하는 거. 근데 그게 포인트가 있었죠. infinitif 써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려서 on a vu le télétravail se généraliser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은 기업 내에서 그것, 그러니까 즉 그것이 말하는 바는 재택근무 문화가 지속적인 경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농후하다라고 해서 우리 그 가능성은 chance인데 그게 크고 강하다. 그래서 il y a de fortes chances qu'il devienne 근데 지속적인 경향이라고 해서 우리 지속적인 형용사 붙여서 경향 그냥 붙여주면 une tendance durable dans des entreprises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3번 바로 보시면 재택근무는 여러 문제에 대한 답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 문제에 대한 답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하나 있었죠. 무엇으로서 인정받다라는 그 동사 꼭 알아두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c'est imposé comme 이렇게 쓸 수 있다. 말씀드렸고 왜 무엇에 대한 답이라고 하면 une réponse 하면서 뭐에 대한 하면서 전치사를 하나 써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전치사를 쓰면서 여러 문제, 그러니까 여러 그게 하나 있었죠. 그래서 à plusieurs défis 이렇게 쓸 수 있고 plusieurs 대신에 우리 쓸 수 있었던 다른 표현으로 différent 명사 앞에 오는 différent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집중력 향상 이건 제가 포인트로 조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오그몽타시옹 대신에 원어민 이렇게 쓰네 했던 그 형용사 수식 뭐였죠? win 집중력 그 다음에 더 나아진 집중력이라고 해서 une concentration plus élevée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5번에서 일과 사생활의 영역이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모호하다면 이라는 뜻이 돼요. 우리 그 영역이 뭐였죠? 그 영역이라는 게 있었고 그 뭐와 뭐 사이의 영역이라고 해서 les sphères privées et professionnelles 이라고 됐고 이 영역이 ne sont pas 명백히 명백히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nettement séparé 이렇게 쓸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시면 스크린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때로 시각 손상의 원인이 된다. 우리 노출이 있었고 그게 과하면 어떤 거를 붙이면 된다 했는데 뭐에 대한 노출, 과한 노출이라고 해서 surexposition aux écrans 스크린의 과도한 노출은 est souvent 무엇의 원인이 된다. 뭐뭐의 원인 être 그 다음에 à l'origine de 이렇게 쓸 수 있고
de la vision, 그러니까 de l'altération de la vision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각이 손상되는 것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써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총 6가지 문제로 한 번 더 짚어드렸는데요. 이 부분들 절대 까먹지 마시고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부하면서 좀 더 많이 익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놓치신 부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이 퀴즈를 마치셨고 우리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그리고 한 번 더 들어볼 때 딕대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럼 첫 번째 딕대 했을 때랑 지금 내가 했을 때랑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더 개선될 부분은 또 있는 건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바로 한 번 더 들어보러 가시겠습니다. Avec la crise sanitaire causée par le Covid-19 et les confinements qui l'ont accompagné, on a vu le télétravail se généraliser. Et il y a de fortes chances qu'il devienne une tendance durable à l'ère post-Covid dans des entreprises ou pour des métiers qui ne recouraient pas forcément avant la pandémie. Car il s'est imposé comme une réponse à plusieurs défis, non seulement sanitaires mais aussi économiques, individuels et sociaux. En effet, parmi les bénéfices que l'on peut attendre, on compte un meilleur équilibre entre vie professionnelle et vie privée, plus d'efficacité au travail grâce à une concentration plus élevée, une atténuation du stress provenant des déplacements domicile-travail et un trafic routier fluidifié. De plus, les managers peuvent saisir des occasions à la fois d'avoir des équipes plus flexibles et de diminuer la surface des locaux nécessaires. D'ailleurs, on constate récemment en France que des entreprises qui ressentent les effets bénéfiques du travail en distanciel sont de plus en plus nombreuses à quitter par la suite les locaux qu'elles louaient, souvent pour de plus petits, et à mettre en place un flex office dans lequel aucun employé ne dispose d'un bureau attitré. En revanche, si les sphères privées et professionnelles ne sont pas nettement séparées, on risque de se stresser, de souffrir de burn-out, voire de s'exposer à des problèmes de santé physique. Afin de les éviter, il est essentiel qu'un cadre soit bien fixé concernant la charge et les heures de travail, et que l'on puisse ne pas penser au travail à la maison pour ne pas être en permanence dérangé. Par ailleurs, une surexposition aux écrans est souvent à l'origine de l'altération de la vision, du développement du syndrome de vision informatique qui entraîne une sécheresse et une fatigue oculaire, des maux de tête et des troubles du sommeil. 자, 여러분 오늘 1강 이렇게 마무리 잘 지으셨는데요. 열심히 달려주셔서 감사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죠? 바로 복습이죠. 복습하셔서 완전히 이 주제의 표현들 다 내 거 만드시고 그럼 2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